23페이지. 얘도 우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리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70에 70짜리 사각형을 하나 와이어 프레임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나 사각형 그리기로 그려주시면 돼요. 중심에다가 저는 중심의 고정을 체크하고 70에 70짜리 사각형을 주십시오. 천천히 그리십시오. 그리고 예제를 특히나 예제할 때는 중간에 안 되신 거 있으면은 잠깐 와달라고 하든지 다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바로 돌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 한참 지난 뒤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 18파이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위쪽 먼저 그릴게요. 위쪽에 40에 20짜리 사각형을 여기 위쪽 기준으로 하나 그릴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 위쪽 중심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찍고 대충 그리고 40에 20 높이가 20짜리 인 하고, 이 중복이 되어 있는 라인을 지워야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그리시고 뭐 파인드 오버 랩으로 지우셔도 되고 하지만 그냥 뭐 바로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 걸 아니까 여기서 요거 있죠, 그죠? 선택 확인 눌러놓은 상태에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아니니까 요거 커서를 누르고 V 누르고 딜리트 키 짧으네 하고 다시 선택 확인 창은 꺼주세요. 네, 언두. 자, 언두 눌러서 지금 중복이 짧은 거하고 기른 거하고 두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선택하기가 지금 24 버전이 유독 그래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선택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근처에 갖다 놓고 클릭을 해요. 그럼 얘가 아니라 다음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화살표를 한 번 더 다음이라고 한번 눌러주시면 이 짧은 애가 보일 거예요. 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V나 엔터를 누르고 딜리트 키 지울 거니까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다시 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 체인 못따기로 OC를 한번 주세요. CO. 여기서 못따기에 작은 화살표를 내리면 못따기 체인이라고 있죠. 누르고 체인 걸고 엔터, 그 다음에 5라고 숫자를 넣어주시고 V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5에 15를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 라인을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못따기로 트림을 하지 않고 라인을 그리고 평행선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못따기라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트림이 잘려나가지 않는 기능이 밑에 여기잖아요. 요소 트림을 하지 않겠다 체크 해제하시고, 거리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15에 15짜리니까 15라고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을 못따기를 하나 넣고 여기랑도 못따기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나중에는 못따기 트림 할 거니까 체크해놓고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평행선 그리기.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보면 여기서 10mm, 여기서 15mm, 15mm를 평행선으로 그려주세요. 평행선 그리기, 평행선 그리기. 여기서 여기까지 15 엔터. 10 엔터죠? 10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15 엔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5 엔터. V. (15) 10mm, 15mm, 15mm 평행선 그리기로 그려주시고, 가운데는 두 요소 트림으로 두 번을 하시던 세 요소 트림으로 한 번을 하시던 하면 되죠. 하나 둘 경계. 트림 메뉴에 Shift T죠. 트림 메뉴에 세 요소 트림으로 한 개, 두 개 경계 하시고, 한 요소로 다시 바꾸고, 한 요소로 바꾸고, 얘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 경계까지, 얘를 이 경계까지 하고 완료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죠.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어차피 여기를 나누고 여기를 교차점 자르기로 못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처럼 트림 제거를 하고 못따기를 먼저 하고 다시 또 끊거나 트림을 여러 번 하거나. 근데 제가 할 때는 보통은 그냥 교차점으로 먼저 잘라놓고 못따기를 하고 트림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가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외곽이니까 이미 한번 나중에 할 거 생각하고, 여기 필렛 먼저 줄까요? 여긴 6알 넣어주세요. 6알 먼저 2개. 필렛 6. 여기 필렛으로 2군데 넣어주세요. 네. 다시요. 진행이 안 돼. 평행선 그리기로 아래서 위로 15. 여기서까지 15. 15 하고 그림 누르고 트림에서 세워서 한 개, 두 개 경계. 순서가 중요해요. 한 요 수제로 놓고 순서가 뭐예요? 연습을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림을 좀 그려보셨어야 편한데, 지금 그림 그리는 건 우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일부에 아주 극히 소수인데, 그림이라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힘들겠지만 꼭 한 번씩 다시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교차가 되는 구간을 어차피 가공할 때 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선택하고 교차가 되는 구간들을 끊을 거예요. 여기서 다 선택을 했고, 2등분 요소 2등분 자르기 작은 화살표에 교차점 자르기라는 기능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교차가 되는 구간들이 다 잘려있겠죠. 그 다음에 색상 복귀. 그리고 여기를 못따기를 먼저 줄게요. 나중에 바꾸죠. 못따기 요소 얼마죠? 2C가 아니라 어디 보자. 3C네요. 3이라고 넣고 여기 두 군데 하고 완료. 나머지 트림의 한 요소로 여기를 찍고 여기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트림으로 여기까지 이제 못따기를 두 군데 하고 트림 누르고 한 요소 트림, 얘를 경계까지 이렇게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가운데다 여기다가 70에 70이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 그리기. 이걸로 안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로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기. 가운데다 70에 70이 아니라 75에 75 정도 그릴까요? 75에 75. 사각형. 이게 재료다. 아니면 뭐 80에 80이든 재료를 그리겠죠? 그리고 원점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원점으로 이동 누르고 여기 끈 모서리 찍어주세요. 자, Alt F1. 자, 여기까지 우선 그 스케치를 했어요. 자, 이 못다기가 있는 이쪽은 바깥쪽으로 억각이 안쪽까지 억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날카로운 게 제거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날카롭죠. 근데 C를 주면 나는 절임량이 이 절삭이 되는 구간 C를 주게 되면 작은 양을 주더라도 좀 끝부분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억각으로 90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각은 보통 필렛으로 마무리해요. 날카로우면 우리가 불량이니까 다치니까 이런 데는 보통 필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렛을 놓고 필렛 놓고 한 0.3알 정도 줄게요. 0.3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안 다치게 어차피 사상해야 되잖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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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를 우선 해주세요. 0.3알이나 0.5알. 꼭 날카롭게 나와야 된다가 아니면 보통은 이게 필렛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을 터트린 거거나 슬롯을 원에다가 슬롯이 짜있다가 그런 날카로운 구간에 보통은 필렛을 주게 돼요. 확인. 원과 원이 겹친다든가. 자, 그리고 트림에서 다시 한 요소 트림으로 얘를 마찬가지로 R을 찍어주세요. R까지 F2 F1 누르고 이만큼 확대하고 얘를 R까지 F2 F2 2 F1 드로잉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필렛까지 여기를 필렛까지 필렛을 찍어주시면 돼요. Alt F1. 그리고 다 되셨죠?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을 먼저 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알루미늄 소재를 물었다. 외곽을 먼저 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외곽을 먼저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체인을 잡을 때 경계가 돼 있는데 여기 한번 스타트를 여기서 했어. 그럼 경계에서 또 한번 찍어주고 또 한번 찍어주고 또 한번 찍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제가 색상 체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여기 R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Shift 누르고 체인, Shift 누르고 체인, Shift 누르고 여기, Shift 누르고 여기, 우측 버튼, 다음 빨간색. 이렇게 되면 경계가 되는 구간들이 없죠. 지금 외곽은 1차적으로. 그럼 처음 체인을 잡을 때 여기를 잡고 나오겠죠.
네. 원두. 이 상태죠? 쉬프트를 누르면 체인이 교차가 되는 구간, 체인 선택의 단축키예요. 체인 선택의 단축인데 교차가 되는 구간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쉬프트를 누르고 여기, 쉬프트를 누르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얘가 경계가 되는 만나는 구간들까지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측 버튼 색깔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 빨간색이나 저는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색깔로 우측 버튼 누르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할 준비가 됐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진입뽑기 연습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측면에서 에러가 뜨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세요. 저는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릴 사이클이나 뭐 이런 데가 조금 아직 PP가 안 들어가면 좀 내 이름이 틀리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면을 한번 먼저 날릴 거예요. 이것도 원래 현실적으로 변형 때문에 뭐 항상 먼저 치고 면을 남겼다가 다시 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그건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싱글 단일 체인으로,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커터를 칠 거예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칠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잡는 도형이 오른쪽.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공구는 왼쪽에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쓸 거고요. 확인. 자, 공구를 들어가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페이스밀. 도형의 정의. 보통 페이스밀이 각은 없어요. 보통 한 아무리 그래도 0.4R 뭐 1R 3R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도 보통 0.4R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끝날이 뾰족하면 금방 깨져버리니까 뭐 당연히 R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정의에 가서 63. 근데 저희는 직각 커터로 그냥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R이면 여기서 R로 바꾸고 그냥 넣으면 되는데 63에 0도로 놓을게요. 황정삭을 같이 쓸 거니까 우선은 황삭으로 넣을까요? 황삭을 넣을 때는 뭐 3000까지도 치죠. 3000을 치던 2000을 치던 2000에 인서트를 치던 5500 끝내기. 절삭 파라메타. 자, 이건 뭐 원래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 상태가 커터가 이 상태니까 이면보다 조금 더 위에 공구가 서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5mm 정도 돼 있는 거고, 우선 깊이 가공을 넣을 거예요. 재료를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선 깊이 가공을 체크하고, 자, 황삭이 내가 이따가 링크에다가 숫자 1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면이 날릴 게 있어야 깊이 가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넣을 거니까 1보다 큰 값만 있으면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0.1 놔두고 정삭을 하겠다. 이송속도 활성화하고 정삭할 때는 피드를 좀 천천히 가서 좀 조도를 좀 좋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이 들어갈 거예요. 자, 진입뽑기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55%면 우리가 공구 지름이 크기 때문에 과하게 100%면 과하게 벗어나니까 55라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55. 공구의 반경보다 조금 더. 그러면 어차피 소재 아대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공구 지름보다 빠져나가서 50%가 넘어가니까 안 닫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인 상태니까 여기서 공구 반경의 50% 여기까지 넘어가서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차피
닫혀있지 않으면 오버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고 측면으로 맛있던 거. 자, 두 번을 지나갈 거예요. 40mm를 간격으로. 자, 이렇게 넣으면, 자, 마이너스 5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옵셋으로 40mm까지. 그럼 이게 총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7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5니까 32.5에 더하기 5가 5에다가 뭐 아무튼 헷갈리네요. 여기서 40mm 떨어진 지점에서 커터가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링크. 자, 이 상태로 넣으면 절삭 윗면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면 깊이 가공을 안 하니까, 자, 이속 높이 10에 안전 진입 높이 3mm에 재료 상단 1mm가 있다. 1mm를 깊이 가공으로 0까지 가공을 두 번을 하겠다 라고 할 거고요. 됐죠? 뭐 빠진 거 없나 확인 한번 해본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고, 그러면 자, 밑에 하단에서 요걸 확인하는 거죠. 0.1 한번, 닿나 안 닿나 확인 두 번, 그 다음에 0으로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결삭을 하겠죠. 커터는 정중앙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라도 양쪽 폭이 먹이면 커터에 무리가 오니까 웬만하면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 치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데, 칩이 나한테 튀기지 않기를 저쪽으로 날아가라고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치게 되면 칩이 나한테 기계 저 문을 때리니까, 네, 뭐 조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는가는 여러분들이 기계 상태에 따라 바꾸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터를 쳤어요. 제가 재료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재료 설정을 한번 할까요? 자, 재료 설정 요거 플러스 공작물 설정. 그냥 공작물 설정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터 할 때 나중에 시뮬레이터에서 뭐 STL 파일이나 모델링 파일이나 뭐 이런 걸로 할 때 할 테고, 우선 제일 많이 쓸만한 게 이 바운딩 박스예요. 바운딩 박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소재까지 있으면 끝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바운딩 박스를 누르고 드로잉을 보이는 전체 요소 딱 클릭하면 이 요소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들어오고 내가 늘리고 싶은 숫자를 늘리고, 75에 75에 두께, 내가 20mm까지 갈 거니까 25T다. 이게 T가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밑으로 25T가 나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V 누르고 Z를 위로 올려야죠. 1mm를 칠 거니까 이렇게 1mm를 올려주세요. 그럼 이 원점 기준으로 1mm가 소재가 올라오겠죠. 바이스로 3mm 물고 2-3mm 물고 하겠죠. 하기 V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진입뽑기. 이제 우선 윤곽 가공을 외곽을 먼저 할 거예요. 외곽을 이 상태에서 요거 여기서 요거 누르면 Alt T랑 똑같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지금 선택이 된 것만 화면에 표시가 돼 있기로 옵션이 켜져 있고, 요거 Alt T나 똑같아요. 가공 경로, 나중 그 경로가 불편할까봐 Alt T.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치겠죠. 외곽을 먼저 칠 거예요. 근데 진입을 할 때 바이스 아델 오른쪽에 되면 혹시나 Z값을 잘못 넣을지 모르니까 이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부터 진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뭐 아무 쪽에나 상관없이 진입을 하시니까 누르고요. 윤곽 체인. 자, 여기 기준으로 처음에 링크 때문에 우리가 모서리 샤프 코너 때문에 웬만하면 C 쪽을 들어가세요. 아니면 잡고 링크를 원으로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 우선 쭉 빠질 거니까 첫 번째 잡는 모서리의 위쪽 한 이쯤 찍어야겠죠. 그래야 시계 방향이 나오겠죠. 여길 찍으면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오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그래야 시계 방향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고는 계시잖아요. 여기서 방향, 시작 방향,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 찍었다 라고 하면 앞, 뭐 뒤,
여기서 다음 아니면 뒤로 하고 방향 반전 여기서 바꿔줘도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처음에 찍을 때 잘 찍으면 되니까 그죠?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손을 안 가고 그냥 한 방에 여기 기준으로 여기 찍겠다 라고 하는 거 여기 가서 몇 번 바꾸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공구 10파이 엔드밀 선택할게요. 새 공구 생성 10파이 엔드밀 도형의 정의 10파이 엔드밀 속성의 마무리 들어가서 황삭이니까 다시 R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13,000을 주던 2,500원 주던 2,800원 주던 한 2,500만 줄까요? 하고 2,000에 8,00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외곽이니까 그냥 두 번만 칠게요. 원래는 풀컷이 들어가면 반경을 넘지 않죠. 10파이면 풀컷으로 들어가면 5mm 정도. 근데 확인 끝내기 결삭 파라메타 플러스 황삭이니까 0.1 바닥은 외곽 어차피 뒷면을 날릴 거라 뭐 의미가 없으니까 0으로 갈 거고요. 깊이 가공은 우리가 21mm까지 20.5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빼고 깊이 가공을 한다 빼고 정삭도 빼고 깊이 가공을 몇 번 하죠? 두 번에 끊을 거니까 11mm 넣으면 두 번 대충 넣겠죠? 10보다 큰 값이 있어야겠죠. 10 들어가면 21mm까지 내려갈까요? 세 번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11mm 45도니까 진입복귀해서 그냥 100% 넣어주시면 돼요. 100%. 자,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올시니까 그거보다는 많이 벗어나면 될 것 같고, 자 하고 측면 가공은 필요 없고, 링크에서 우리가 다 맞춰놨으니까 특별히 건들 건 없고, 우선은 재료 상단 0 위에 면이 날렸으니까 0부터 마이너스 20.5mm까지 절삭을 하겠다. 두 번 지나가겠다 얘기죠.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처음에 마찬가지 처음 하실 때 키보드 S를 눌러서 마이너스 10.25Z 확인 하나,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구간에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고, 빠질 때 들어갈 때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고, 20.5 두 번 이렇게 빠져주시면 되죠. 이렇게 황삭으로 0.1 남기고 두 번 깊이 가공 두 번 정도 먹였어요. 자, 여기죠. 우선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하자. 자, 여기에 여기 사이 폭이 15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10mm예요. 자, 우선 대가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좀 애매하죠. 10mm인데 10파이 엔드밀로 지나가기가. 그러면은 원래 나중에는 당연히 뭐 0mm나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편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까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까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체인을 우선 이렇게 먼저 진입을 해서 없애고, 여기 체인을 걸어야 되는데 얘가 R이잖아요. R이니까 탄젠트라는 게 우리가 접하게라는, 여기는 접선이고 이쪽은 바깥쪽이니까 우리가 접선으로 30% 정도 주면 공간 1mm 정도 떨어져서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여기는 접선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접선으로 들어가면 탄젠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자국 생기겠죠. 자국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법선이나 링크 1으로 들어와야 돼요. 1으로. 그러니까 체인이 같이 걸면은 링크가 이상해져요. 그죠? 제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얘는 링크가 두 가지니까 요렇게 따로 하나, 요렇게 같이 하나, 두 개가 가야 돼요. 그죠? 두 개가. 안 그러면 얘를 얘도 당연히
얘도 접선이나 원으로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원으로 들어가면 얘랑 같이 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확장을 좀 양쪽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속성이 틀리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윤곽 가공. 따로 도형을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따로 도형을,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대충 이걸로 하겠다. 싱글 단일 체인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갈 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찍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고 공구를 걸어주시고 10파이 절삭 파라메타 2D. 자, 마이너스 5를 넣어줄 거예요. 마이너스 5. 왜냐면 한 이만큼 먹을 거니까, 이만큼 없애버릴 거니까. 자, 깊이 가공으로 안 하고요. 한 번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5mm 밖에 안 돼서 빼고요. 자, 진입 뽑기를 갈 거예요. 자, 접하게가 아니라 법선으로 갈 거예요. 수직한 방향으로. 자,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라인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마이너스 5를 줬으니까 공구가 요렇게 10파이니까 반을 돼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수직한 방향으로 0인 상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서 5를 갔으니까 그냥 법선 방향으로 6mm 정도 떨어질게요. 6mm. 그럼 1mm 떨어진 거죠? 법선 수직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그런데 이미 체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5를 했기 때문에 공구가 먹을 거라면 여기가 과절삭이 나겠죠. 50% 이상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 반경만큼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 55% 5.5mm를 들어갈 때 나올 때 축소를 하겠다 하고요. 링크에서 0부터 마이너스 5mm 됐죠?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경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걸 누르겠죠? 경로 확인. 키보드에서 내가 한 1mm 떨어진 게 맞나? SSZ 내려가고, 여기 여유 안 먹었지? 들어가고 법선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진입 뽑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쳤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칠까요? 그 다음에 쳤고 이제 여기 이만큼 날라갔으니까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그냥 제가 못따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퍼센테이지 45도 방향이니까 30도 윤곽 30% 체인 걸고 그냥 여기 대충 여기죠?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다시 만약에 놓치신 분들 윤곽 누르고 첫 번째 중앙을 기준으로 한 이쯤 대충 확인.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하시고요.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황삭 플러스 0.1. 아까 바닥에 0.1 안 줬네. 안 고쳤나? 바닥을 0.1 줘야 될 것 같아. 위에 거 플러스 0.1. 진입 뽑기. 이번엔 축소 줄이고 접선으로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30% 준다 그랬죠. 제가 못 따겠죠. 자, 이제 진입뽑기 링크를 여러분들이 줄이는 걸 습관화해야 나중에 별거 아니게 고치게 돼요. 내가 뭐 조금 더 나가는 거 하나인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뭐 나중에는 에어커트 시간이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좀 조절하는 거를 습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걸 최소화.
에어컷을 30% 링크 마이너스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겠죠? 30%니까 한 1mm 정도 떨어진다 그랬죠? 하나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가겠죠. 자, 우리 위에 거 제가 플러스 0.1을 안 줬어요. 바닥을. 자, 3번 툴 패스 들어가서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보면 나중에 나올 텐데 파라메타 절삭 파라메타에서 바닥 좀 여유를 0.1로 올려주세요. 바닥 정삭해야 되는데 바닥을 안 남겼네. 확인. 자, 여기랑을 체인을 잡을게요. 이미 색상으로 체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스타트 할 때도 우리가 윤곽 고르기 누르고 굳이 끝 여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대충 여기 중앙으로 대충 위에 시계 방향 여기 중앙으로 아래쪽에 시계 방향이 나와야죠. 여기 중앙으로 아래쪽 시계 방향.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구 눌러주시고 10파이 엔드 밀 절삭 파라메타 플러스 2D 진입복귀. 자, 우선 접하기 한번 놔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접하기 한번 놔보고 접하기 한번 놔보고 마이너스 제로 링크 0 놓고 마이너스 5 하면은 탄젠트라고요.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 탄젠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들어갈 때 이미 여기가 이쪽으로 말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정상할 때도 이 상태 그대로 링크를 쓸 건데 먹고 이렇게 돌겠죠. 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게 만약에 1차하고 반대쪽에서 외곽을 다른 종족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서 먹고 차이가 단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링크가 돌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선이나 수직한 방향이나 근데 원을 쓸 거긴 한데 법선으로 하고 한번 고쳐볼게요. 법선이나 1mm만 떨어지겠죠. 30으로 안 하고 법선으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그냥 원을 쓰던가. 그러니까 내가 법선으로 어차피 링크가 얘가 지금 원을 돌면서 들어가서 원으로 들어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법선으로 놓고 1mm만 넣죠. 1mm만 떨어지겠다. 1mm만 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1mm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와서 1mm 떨어진 상태에서 붙고 돌겠죠. 돌아서 나가고 돌고 와서 이쪽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아니면 나는 끝단을 조금 더 부드러운 아를로 여기가 원을 그리면서 나오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혹시나 모르니까 필요하면 여기를 1R이나 접선을 지우고 1이나 2 정도 넣어주시면 원으로 갈아서 원으로 말면서 들어갈 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링크 이렇게 해서 원으로 말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이 조금 덜 지게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라도 공정이 지금은 같은 장비에서 1차를 하고 이 단을 같이 따지만 만약에 외곽을 전공중에서 따고 뒤집어서 이 단을 따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단이 그래도 좀 티가 덜 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알을 좀 스무즈하게 크게 들어가면 조금 더 단지는 게 좀 덜 하겠죠. 만약에 자국이 좀 덜 보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런 모서리가 아니라 보통은 웬만하면 못따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안 맞아도 못따기가 좀 더 커지고 말고 하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알을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죠. 보통은 그냥 C를 넣어줘야 완전히 그냥 바깥으로 빠져서 C 사이즈만 뭐 0.1이든 100분의 1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밖으로 빠지려면. 보통은 메인은 C고 그 다음에 안 될 날카로운 모서리만 필렛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황삭을 여기도 했어요. 그 다음 위에 황삭을 칠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포켓을 먼저 오늘 배울 걸 배웠으면 여기 열린 포켓으로 잡을 거야. 아마 열린 포켓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잡을 건데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윤곽으로 하게 될 겁니다. 윤곽으로 하게 되면 요게 이 사인폭 때문에 겹치는 구간일 때 에러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처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못따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윤곽과 저만 하고 09 10파이 진입붙기 뭐 30%를 주고 00을 놓게 되고 측면 가공을 되면 옵셋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4 6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으면 옵셋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저 법선으로 돼 있네. 접선 하면 위에 측면 가공을 할 때 이게 뭐예요? 가공 이게 다 이게 이만큼의 에어컷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또 잘라내는 방법이 또 있긴 해요. 드로잉에서 잘라버 그럼 또 스케치가 한번 또 들어가잖아. 스케치가 들어가고 또 잘라내야 되고 불편해. 이렇게 해놓고 잘라내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잘라놓고 트림으로 이어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같으면 당연히 그냥 열린 포켓으로 하던가 하겠죠. 근데 잘라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지 않고 우선 요렇게 여기 빼고 C를 빼고 먼저 하고 다시 한번 정상할 때 넣는 것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컷 없게끔 하기 위해서 윤곽 가공. 자, 이 못따기를 먼저 빼고 갈 거예요. 부분 체인으로 대기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에, 왜냐면 이제 여기를 밑에를 찍으면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화살표가 나오니까 부분 체인의 첫 번째 도형의 위에 종료 구간 여기까지. 확인.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2D 플러스 0.1 플러스 0.1 진입복귀 접선 방향으로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링크가 공구가 지금 요렇게 서 있으니까 요렇게 서 있는 게 0인 상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C를 빼고 C가 3에다가 공구 반경 5 빼고 그럼 9mm 정도 떨어져야 안 닿고 스타트를 하겠죠. 9mm 정도 떨어지고 9 접선으로 9 놓고요. 동일하게 그 1mm 떨어진 거죠. 9 9 자, 측면 가공으로 활성화하고요. 3번만 지나가 볼까요? 3번에 한 7mm 정도? 근데 여기 숫자를 좀 많이 넣어 볼게요. 잠깐만요. 6.5를 넣고 내가 7mm 정도, 처음에 6.5 넣고 숫자를 이상하게 겹치게 6을 넣고 한 5번 넣어 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문구가 뜨는지 우선 깊이 가공은 이따가 수정을 하고 링크에서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10mm까지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 측면 가공을 윤곽 가공에서 측면 가공을 할 때 두 개가 공구가 겹치는 구간일 때 문제가 가끔 발생을 해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선 공구 보정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때는 횟수가 오버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6번을 넣었잖아요. 중복이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다. 확인 띵 2번 띵 2번은 못 만든다예요. 근데 툴패스를 보면 자, 첫 번째 지금 바깥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먹고 들어가죠. 예? 이게 진입 라인에서 공구 반경보다 스타트가 반경보다 적은 양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둘, 셋. 그럴 때는 여기에서 3번을 가는데 진입 복귀
진입복귀해서 우선은 진입복 측면 가공해서 이거 두 번 띵띵 했으니까 세 번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세 번 나올 수 있다. 자, 세 번을 나가는데 이 상태라면 아까처럼 진입할 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올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똑같이 저만. 그럼 또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헤딩. 그럼 그 다음 해보는 게 뭐냐? 가공 간격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5로 한번 줄여볼까요? 줄이거나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남겠죠. 바깥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가 남죠. 가운데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 10이란 말이에요. 5로 줬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럼 여기를 바깥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5.5 5.5나 6 5.5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아니면 횟수를 늘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간격을 줄여서 횟수를 늘리던가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이가 진입이 이 사이 폭이 공구가 진입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크면 뭐 진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횟수를 줄여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할 거긴 한데 우선은 알고는 계셔야겠죠. 이렇게 하고 해주시면 되고 깊이 가공을 넣어오도록 할게요. 5mm씩 10mm니까 그러면 4.9 얼마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자, 절삭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다고 보니까 절삭하고 뜨고 절삭하고 뜨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구 유지. 측면 가공해서 그냥 공구 유지 체크해 주시면 안 뜨고 포켓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측면 가공해서 깊이 가공은 어차피 한번 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도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도 되고 원하신 대로 하면 처음에 진입하고 내려가서 절삭하고 다음 구간으로 그냥 옆으로 이어 절삭 입구. 왜냐면 2500이잖아요 3000이고 절삭 가공이 절삭 사이클 타임 원래 떴다 옮기는 것보다 그냥 옆으로 미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깊이 가공에서도 한번 뜨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공구 유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갖다 옆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줄까요? 여기 C가 너무 양이 원래 5따기보단 양이 많으니까 그럼 측면을 황삭할 때 횟수를 좀 줄이고 2mm, 3mm 남겨놓고 맞춰놓고 여기를 한 번 더 지나가셔도 되고 횟수를 좀 줄이고자 하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만 한번 바위 C가 너무 많으니까 정사기 들어갈 때 많으니까 한번 넣어줄까요? 대충 이쯤 부분 체인이 아니라 체인 대충 중앙을 기준으로 한 이쯤 찍으면 되겠죠? 공구 동일하게 황상용 깊이 가공은 필요 없고 한 번만 내려가도 C는 외곽이니까 한 번만 내려가도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 플러스 0.1 뭐 측면 바닥 진입 복귀 30% 연장이 되는 접산으로 30% 못 따기잖아. 1mm 떨어진다 그랬잖아. 30% 10파의 기준으로 1mm 12파의 기준으로 측면 가공 끄고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은 코사인 45도 누르면 돼요. 얼마인가 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진입 복귀 마이너스 10mm 해서 한번 지나가 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쫙 해서 마무리 한번 밀링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정삭은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쉬었다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